여당의 이상민 의원이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그 충돌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 이제 권력이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치권에서는 총선 후에도 한동훈 위원장이 권력에서의 우위를 점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작에 이동이 됐어.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미. 권력은 어떤 사람이 오래 가지냐면 권력에 집중 안 하는 사람. 자기 권력을 효율적으로 정도를 걸으면서 쓰는 사람. 남의 권한도 빼앗지 않고 또 내 권한을 뺏기지도 않으면서 내 권한을 적당하게 잘 사용하는 사람이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즉 권력을 쓴다는, 그리고 내가 갖겠다는 이런 마음도 아예 없어. 그냥 내 할 일을 해. 이런 사람이 가장 권력을 잘 쓰고 있는 사람이야. 사유화가 안 되고. 근데 윤 대통령이 이렇게 될 줄 알고 내가 1년 반 전부터 버럭버럭 한 거야. 자기가 받은 권력이 국민이 준 권력이잖아. 그걸 모르고 국민이 싫어하는 걸 막 해. 그때는 이미 국민 마음이 떠나는 거야. 계속 떠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이미 한동훈 장관 시절부터 딱 꽂힐 때부터 국민은 마음이 글로 옮겨가는 거야, 자꾸. 그리고 한동훈 장관, 지금은 비대위원장이죠. 이분은 권력 집약적인 사람이야. 본인은 권력에 신경을 안 써. 그게 바로 권력 집약적인 사람이야. 그냥 정도를 딱딱 걸어요.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자기 권한을 그걸 오남용하지 않아. 월권하지도 않고 또 남의 권한을 뺏지도 않고 그리고 뺏기지도 않아. 이번에 그 모습을 보였잖아. 이런 사람이 롱런하는 거, 오래 가져가는 거예요. 굉장히 권력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있는 사람. 이래야 돼.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보면 아예 의지가 없어. 권력을 버렸어, 나쁘다고.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렇지 않잖아. 자기의 권력은 안 뺏기잖아. 사퇴해라, 안 하잖아. 언론 앞에서 딱 사퇴하라고 하는데 내가 안 했다 이렇게 딱 당무 개입했다 대통령이 딱 얘기하잖아. 내 거니까 방어하는 거야. 그렇게 똘똘해. 권력을 관리할 만한 똘똘한 사람이라야 주는 거지. 국민이 이렇게 딱 보고 쟤는 뭐 권력을 관리를 못하겠네 그럼 못 주는 거야. 이낙연 전 대표는 그것 때문에 점수를 못 받는 거야. 권력을 관리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문재인 전 대통령도 권력을 잘 관리했다고 보질 못해. 왜? 권력을 쓰지를 못했어, 그분은. 너무 무서워서 눈치 보다가 자기가 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한테 이렇게 딸려간 거죠. 그 대신에 그냥 국민한테 사랑받는 건 너무 좋아. 그래서 국민 마음 위배 안 되려고 되게 노력하고 애쓰고 하니까 미움은 안 받았거든. 근데 이번에 윤 대통령은 권력을 너무 쓰는 거야. 국민이 원하는 거 해주는 거. 예를 들어 민노총 같은 경우 척결하고 이런 건 잘했지. 그런 거 해주고 보통 때는 안 써야 돼. 국민이 싫어하는 거. 근데 막 자기 뜻대로 했단 말이야. 국민 뜻과 자기 뜻이 있을 때 자기 뜻대로, 그치?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워. 권력을 쓰는 거에 대해서. 사유화하지 않고. 그리고 권력을 또 다루고 관리하는 능력이 있어. 안 뺏기잖아. 국민이 준 권력이야, 비대위원장도, 그치? 근데 그 비대위원장의 권한을 대통령한테 안 뺏기는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이 너한테는 이제 권력을 줘도 안 뺏기겠구나. 사유화도 안 하겠구나. 신뢰가 오는 거야. 정치인은 신뢰가 생명이거든? 근데 그 신뢰를 받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 신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도를 계속 걸으면서 앞으로도 이런 행보를 보일 때 점점 쌓이는 거예요. 무서운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똑같이 정치에 입문했지만 이런 말을 하더라고. 어느 정치권 인사가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 신인이다. 내가 보기에는 고수야. 다른 정치인보다. 왜? 정치인이 벌써 권력에 눈 들여서 어떻게 하면 머리 굴려서 이 권력을 내가 쓸까? 남의 권력 뺏을까? 그리고 내 권력을 뺏겨줘서라도 윗사람한테 사랑받을까? 요 따위의 생각을 하면 권력을 못 갖는 사람이야. 오히려 계산을 할수록 더 권력을 집중하고 계산할수록.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게 없잖아. 그냥 정도를 걷잖아. 이때 권력이 와. 그냥 와. 지금도 봐. 대통령이 얼마나 관리했어? 여당 의원들을? 그 측근 친윤 이러면서 권력을 주고 자기 측근이라면 경질도 안 하고 막 보호하고 그랬잖아. 근데 이번 사태 나고 나서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대들지 않고 그 편이지. 어디 윤 대통령 비호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 이번 사태 이후로 그 국민들의 그 지지도도 엄청 올라갔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왜냐하면 권력을 다룰 수 있는 자질이 있다는 걸 보여줬어. 국민은 강자를 좋아해. 징징 울면서 대통령이 이랬죠요 이러고 그냥 뺏겨주고 이런 사람 안 오네. 권력을 다룰 힘이 없는 걸 강자를 좋아해. 근데 강자가 월권하는 것도 싫어해. 우리 무시하면서 우리가 싫어하는 거 다 하고 남의 권력까지 다 뺏어서 독식해. 그럼 깡패 양아치로 보여. 그것도 싫어. 아주 신사적으로 자기 권력을 잘 쓰면서 예의 있고 중도를 걷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그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야. 나는 입으로 이렇게 풀어줘. 왜?
나는 마음을 보는 사람이니까 왜 사랑받는지도 알거든. 근데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는 사랑받으려고 애쓰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왜 사랑받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알려주는 거야. 이제까지 헛짓하고 지 권력 쓰겠다고 권력에 사유하고 집중해서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할 일은 똑바로 안 하고 국민을 위한 일은.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렇지가 않거든. 권력을 잘 쓰면서 중도를 유지해. 그러니까 정치 신인이지만 신인이 아닌 거야. 마음을 아는 사람은 초짜래도 초짜가 아닌 거야.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초짜인 거야. 영원히. 20년, 30년이 됐어도 마음을 모르고 철새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정치인들, 욕만 처먹으면서 제대로 나라에 기여도 못하고, 그렇다고 제대로 된 권력도 못 써보는 정치인들은 그게 초짜인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타고난 정무 감각이 있는 거야, 그게. 어느 기사에 보니까 그 김건희 여사가 정무 감각이 있다고 하는데, 정무 감각이 있으면 여기까지 왔습니까? 대통령 보좌를 이렇게 해서 엉망으로 만들고 자기는 특검에 처지까지 왔어? 정무 감각이 있는 건 아는 척을 많이 했단 얘기야. 잘난 척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없는 거야. 있다면 자기 상황이 딱 클리어하게 잘 나타나야 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면서, 내가 보면서, 야, 이거 마음 공부를 안 했지만 마음을 아는 사람이구나. 고수야, 고수. 그래서 딱 이미 그릇 자체가 다르고 마음을 알고 하니까. 근데 윤 대통령은 마음을 몰라. 그냥 내 뜻대로 다 하고 내가 대통령이지 이거 하나 붙잡고. 그래서 윤 대통령은 이미 권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갔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게 뼈 아파서 자기가 그 인정하기 싫어서 이번에도 사퇴하라고 압박하고 자기가 월권하고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권한은 그 사람 거지. 그걸 이제까지 빼앗은 거야. 당무 개입해서 자기가 가해자인 거야. 그걸 알고 국민이 한 번 빼앗은 권력은 두 번 안 줘. 이제 옮겨갔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그래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긴 하지만 남은 임기를 대통령의 권한을 잘 사용하고 보호받고 살으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보호를 받아야 돼. 그 사람을 하고 각을 세우고 싸우려고 하면 절대 자기는 위험해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직도 대통령을 존경하고 보호하고 싶어. 근데 대통령이 너무나 의식이 어린 게 보여. 저렇게 하면 여당이 망하고 자기도 힘든 길을 간다는 걸 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어리석은 윗사람 말을 들으면 같이 죽자는 거지. 같이 죽으면 안 되니까 각을 세우는 것 뿐이니까 굽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조언도 듣고 하면서 남은 국정을 이렇게 잘 꾸려가야 돼. 여당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그렇지 않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가 각을 세우고 내치거나 싸우려고 하면 크게 다치지. 크게 다치고 본인이 그럴 때 어리석음. 내 이번에도 너무 어리석구나. 저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이길 선택을 안 하고 질 선택을 하고 내가 승리감을 느끼는 선택이 이기는 선택입니까?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물러섰어. 또 당무 개입해서 휘둘렀어. 사퇴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자기 인기는 올라갔을 것 같아? 그리고 여권 지지도가 올라갔을 것 같아? 완전히 추락하겠죠. 완전히 끝나는 거야. 총선에서 대패야.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 밑에 있는 그 간신배들만 드글드글한 건 지도자의 의식과 아랫사람의 의식은 같아요. 그 지도자의 의식과 같은 수준이라 그 밑에 있는 거고 그때 밑에 사람 이뻐할 때 그 사람의 의식과 내 의식은 같은 거야. 윤 대통령은 아랫사람도 잘못 거드렸고 본인도 지금 하는 행동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야. 어떤 마음을 잘못 쓰는지. 그래서 그냥 그릇이 거기까지야.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도움을 좀 받고 남은 국정을 조심스럽게 운영해야지. 자기가 어떻게 또 이겨보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국민 신임을 회복하겠다? 못할 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완전히 존재가 변해야 돼. 태도가. 근데 지금 사과 하나를 못하네. 언론하고 기자회견 하나를 못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남은 임기 동안에 그럼 계속 안 할 겁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 이번에도 기자회견 안 하면 남은 기간 동안에 기자회견 계속 안 해? 그럼 김건희 여사 문제 넘어간다 쳐. 나중에 얘기 안 할까? 바이든 날리면 아직도 얘기해. 사과를 안 하고 넘어가면 그 수치를 1년, 2년 후에 기자회견에도 기자들이 그거 물을 텐데 끝까지 못 한다는 얘기야. 자기 수치 안 보려고. 뭔가 본인 입장에서 껄끄럽거나 수치가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이렇게 소통을 안 해버리시니까. 어떡하려고 소통을 안 해. 사과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버려요. 남은 국정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냥 기자회견 안 하고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하겠다. 국민들이 그냥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꺾고 소통을 잘하고 사람이 바뀌기는 어려워.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거든. 좋아하고 좀 수치스러운 얘기를 해도 피하지 않죠. 피하지 않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피하는 건
자기의 어떤 상사고 네. 자기가 모셨고 자기가 지키고 싶은 상사고 그리고 예의가 있어서 그거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게 껄끄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각을 못 세워서. 그 일각에서는 그게 이제 굴복한 거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에이, 굴복했으면 이번에 그렇게 대통령이 사퇴하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내가 안 했다 이렇게까지 밝혀? 그건 뭐냐면 대통령이 당무 개입했다. 이거는 법을 위반했다. 징역 2년이야. 그것까지 까발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 권한을 빼앗겼을 땐 가만 안 있는 거지. 예의 지키고 지켜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대통령한테 전하지를 못하는 거야. 왜냐면 대통령 성정을 알기 때문에 그래. 대통령은 지배하고 싶고 자기가 지켜주고 싶고 이런 사람이지 누구한테 보호받고 누구한테 지배받고 절대 못하는 분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본인이 국민보다 위에 있어. 국민도 지켜주고 국민도 지배하려고 해. 국민의 지배를 받고 국민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야, 대통령은. 대통령한테 권한 준 게 국민인데 국민을 지키는 일을 하지만 또한 받을 수도 있어야 되거든. 자기가 이렇게 아픈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리스크가 불거지고 처가 의혹이 불거졌을 때 그거 내가 노무현 대통령 얘기 몇 번을 합니까?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한테 여러분 지켜주십시오 이런 거야. 국민이 딱 지켜주잖아. 대통령 시켜주잖아. 국민한테 도와달라고 해봐. 최고로 이뻐 보이는 거야. 누군가 효정이한테 와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해서 효정이가 도와줬어. 그 사람 좋아 안 좋아? 좋죠. 너무 엄청 좋죠. 좋지. 네. 끝까지 지켜주려고 충성을 다해. 더 도와주고 싶고. 더 도와주고 싶고. 약자가 돼서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내 편을 만드는 데 최고인 거야. 근데 마음 공부를 안 해갖고 그걸 몰라. 내가 약자 되는 줄 알아 그러면. 아니에요. 내가 도움받은 사람보다 오히려 내가 도와준 사람을 더 지지하게 돼 있어. 개딸들이 그래서 그렇게 맹렬히 지지하는 거야. 이재명 대표가 여러분 도와주시면 그 사람은 잘 이용해 먹어. 너무 이용해 너무 먹어서 잘하시죠. 네. 너무 야비해 보여. 윤 대통령은 미련 곰튀인 같아. 이용은커녕 해야 될 때도 못해. 어째 중간이 없어 두 사람 다. 응? 너무 이용해 먹어. 너무 잘 알아. 이재명 대표는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 개딸들이 우리가 지킵시다. 제명인의 마을 이장님을 뭐 이런 식이야. 근데 윤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다 하면서 지금 두려워 죽겠는데 그 애기가 국민한테 이재명 대표 하듯이 하면 다 지켜줄 거야. 무시하지 않을 거야. 어디 이재명 대표를 무시합니까? 둘 다 너무 극단적인 거지. 적당하게 쓸 때 써야 돼. 내가 아플 때. 근데 계속 아파서 계속 보호만 받는 정치인이 무슨 쓸모가 있어.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은 그걸 못해요.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도 검사 시절에 버릇이 있어서 국민께 낮은 자세로 보호받고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할지는 이제 두고 봐야 알겠죠. 그때 이제 행보를 잘하면 완전 100점인 거야. 근데 그게 쉽지 않아. 남자고 검사 경력이 오래다. 우리나라 기득권층에 있었다. 근데 약자 마음으로 국민께 굽힌다. 퍼펙트지. 그러면 그게 안 될 때는 또 제가 뼈 때리는 소리 얘기해주고 조언을 해줄 것이고 여러분도 삶을 살면서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그거보다 내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요. 왜? 가만히 생각해봐. 나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해서 내가 도와줘서 고마워한 사람은 내가 끝까지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을 보면 내가 내 인생이 나 잘 살았다. 내가 태어나서 정말 이렇게 살으려고 태어나서 내 존재감, 내가 사는 이유를 알게 해준 사람이거든. 그래서 더 좋아하게 돼 있어. 그 마음 쓰는 걸 부끄럽게 여기면 안 돼요. 남편이 부인한테 당신이 나한테 와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당신 없이 난 못 살고 당신이 이 세상에 나의 구원자라는 걸 얘기할 때 그걸 못해. 수치스럽고 약자 인정하는 것 같아서 거만하게 지배하려고 하고. 근데 그걸 얘기해 줄 때 부인은 삶의 이유가 돼. 남편이. 내가 필요하다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 윤 대통령 성정이 꺾고 약자를 그걸 인정해야 돼. 응?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 약자 마음 상대가 꼭 필요하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 마음 인정해서 그 마음을 잘 써서 사랑받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